대기업의 부속품이 되지 않고 싶다. 사실 우리가 대기업의 정답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러길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프로세스화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마법의 딸기 CBO를 맡고 있고요. 개인의 성장, 기업의 성장을 돕는 브랜드 기획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컨텐츠는 대기업에서는 배우지 못하는 작은 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은 기업에서 성장하는 이야기들을 오늘 컨텐츠에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했던 무중력지대라는 곳에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처음으로 직장을 구할 때 다양한 선택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그 중에서 가장 연봉이 작은 곳이었고,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모두 다 펼칠 수 있는 백지 같은 그런 사업의 초기 상태였습니다. 어른들의 말씀에 따라서 대기업을 고려를 안 해 본 건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기획을 무한하게 펼칠 수 있는 것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무중력지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많은 원우분들께서 자신을 잃어간다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해주시는 것 같아요.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조금 놀랐던 것 같아요. 제가 첫 직장을 구할 때 기준이 대기업의 부속품이 되지 않고 싶다라는 이유였고, 친구들에게 막상 제가 우려했던 지점을 고백으로 듣는 기분이었고, 그것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느꼈습니다. 일종의 기업이라는 것은 생리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수밖에 없고, 개인에게 의존도를 최대한 줄여야 되는 이유 때문에 어떤 개인으로서 좀 부속처럼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다양한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냐, 내가 다 해야 되냐, 처음 계약할 때랑 다르다, 이런 불평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 같은 사람한테는 제가 어떤 구애도 받지 않고 사실 제가 할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백지 같은 상태가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그게 제가 굉장히 빠르게 CBO라는 직함을 얻을 수 있었던 동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일할 때 종종 겪는 현상이 있는데, 대기업은 사실 그 선임들도 되게 잘 가르쳐 주시고 업무에 대한 것들도 좀 반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프로세스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교육도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지만, 작은 기업은 사실 겪는 모든 사업이 신사업이랑 다름없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한 프레임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몰입하다 보면 어떤 환상 같은 걸 보는데, 마치 제가 이렇게 미로 위에 쌓인 구름 위에 바라보고 있는 기분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미로고, 심지어 미로가 뭔지도 보이지 않도록 이 안개가 자욱한 이 상황에서 제가 계속 몰입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수록 안개가 걷히고 미로가 보이고, 그 순간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미로를 출발하는 그런 약간 추상적인 개념의 이미지를 그릴 때가 있는데, 이게 작은 기업을 운영하는 담당자들의 즐거움이자 어려움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미로를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출구를 찾아 헤매는 그 과정이 굉장히 즐겁고, 즐겁게 할 수 있냐에 따라서 자기가 만들 수 있는 미로로 가득 찬 이 놀이동산을 구축할 수 있는 게 저는 작은 기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법의 딸기는 제가 좋아하던 단골 카페에서 시작됐는데요. 대학교 앞에 있었던 굉장히 작은 한 7평짜리 카페에서 판매하던 딸기 라떼에서 시작이 되었고, 굉장히 딸기 라떼가 맛있었고, 그 당시에는 사실 딸기청이 아니라 딸기 잼이라든지 딸기 시럽, 되게 인공감미료가 굉장히 좀 많은
딸기 라떼만 있었던 시대였는데 그 카페에서는 정말 생딸기 과즙 풍부한 너무 맛있는 딸기 라떼를 판매했었고 그 딸기 라떼 제가 홀딱 반해서 그 카페 사장님과 그 카페 사장님을 컨설팅 해주셨던 이 두 분과 함께 브랜드를 만들게 되면서 마법의 딸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A부터 Z까지 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마법의 딸기를 만나실 때 보는 패키지부터 시작해서 그 패키지에 들어가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매하기 전에 어떤 필요성을 느껴 설득당하셨는지에 대한 소구 포인트 기획도 맡았고요. 이 브랜드가 고객에게 어떻게 해야 장기적으로 잘 판매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제품력을 높이는 일, 제품의 품질을 동일하게 하는 일,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사실 기업이 되어가면서 이 기업이 어떻게 해야 이 브랜드의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각 부서가 일할 수 있을지를 부서 하나하나를 조직하는 일에도 제가 많이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성장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작은 기업을 정말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정말 무한한 기회가 있고요. 이게 작은 기업이 어떤 단계에 있냐에 따라서 저처럼 시작부터 함께하면 거의 그 창립 멤버로서의 역할을 해가면서 정말 다양한 일들을 겪으면서 그만큼 사실 권한이라든지 역량이라든지를 내가 설정하는 만큼 무한히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너무 다양한 일들을 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은 좀 이런 일들이 어려울 수 있지만 살면서 저희가 겪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삶을 살 때 누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정답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기업도 정답이 없는 거고 사실 우리가 대기업의 정답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러길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프로세스화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작은 기업은 내가 무언가를 계속 해결해 나가야 되는 굉장히 주체적인 입장에서 활동하기 굉장히 좋은 필드라고 생각하고 정말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 이렇게 빠르게 CBO가 될 줄 4년 전만 해도 정말 생각도 못했고 기업이 너무 빠르게 커지기 때문에 제가 어디까지 이 마법의 딸기 CBO 와 함께 어디까지 성장할지는 기대도 되면서 무서우면서 걱정도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브랜드 관련한 주제로 책을 또 쓰면서 작가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는데 이것 또한 제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종착지에서 계속 브랜드라는 키워드로 성장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저는 성장이라는 컨텐츠를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내보내고 싶습니다. 성장이라는 것이 저는 브랜드라는 관점에서 자기다움이 있어야 그것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성장을 하는 것이 또한 다시 자기다움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장을 도와서 여러분들이 개인이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돕는 브랜드 전문가로서의 컨텐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첫 영상을 찍어 보았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저의 성장 이야기들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만나요.